자, 이 키움 자리가 제일 작죠. 키움 자리가 제일 작아요. 그죠? 치수기입을 하실 때 작은 곳에 치수기입을 먼저 하자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니까 이 키홈 요것이 적용된 국부투상 얘부터 먼저 치수를 넣어주는 게 좋겠더라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기어박스의 경우는 키홈 자리 요것이 키가 꽂혀 있는 이 키홈 자리가 국부투상으로 반드시 필요했었고 얘에 대해 기입을 하려고 하니까 규격집에서 역시 평행 키홈에 대한 규격을 정리해 보면 20파이 축이 들어가는 거니까 17초가 22 이하 요거로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2D로 도면 작업을 할 때 B1, B2의 기준 치수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B2죠. B2인데 활동형은 아니란 말이죠. 키가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보통형 썬큰 키인 셈이죠. 묻히는 키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B2에 해당하는 JS9 즉 여기서 B 값은 6이라고 했으니까 6 대문자 JS9 요것이 들어가야 돼요. B2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요거하고 JS9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T2를 봐야 된단 말이죠. T2를 볼 때 2.8 해놓고 치수 공차 위 치수 오형차는 플러스 0.1이고 아래 치수 오형차는 0이고 요거를 스택으로 오토캐드에서 기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사항을 기입할 텐데 여러분이 봤을 때 요 도면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있죠. 국부투상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먼저 넣어 볼게요. dim L 해가지고 여기 요게 6인데 어머 잠깐만 가는 실선 잡아놓고 자 얘가 선형 치수 해가지고 넣을 때 6 JS9 열어줄 문자 옵션 M 들어가가지고 대문자 JS9 요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T2의 값을 적용해야 되는데 역시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T2만 이야기하면 2.8인데 요런 식으로 국부투상에다가 키옴에 대한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이죠. 지름 더하기 T2 더하기 해서 2.8 요거를 기입하는데 자 열어줄 문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M 엔터 하고 자 커서를 뒤로 보내서 3.5 문자의 절반 2 문자 높이 2로 바꾸고 플러스 0.1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0 자 요거를 블록으로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스택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이거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이거예요.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도면이 이 투상도 국부투상도 요것이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한다. 이럴 때는 좌우 대칭인 거를 생략할 수 있죠. 대칭인 형상 위아래 대칭 형상을 생략하거나 좌우 대칭인 것을 생략하거나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가는 시선 두 줄 긋는다. 가는 시선 두 줄 긋는다 할 때 가는 시선 도면층에서 요 라인을 하나 잡아놓고 카피해 가지고 출력될 정도로 이렇게 출력됐을 때 이게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맞춰주세요. 가는 시선 두 줄 됐나요? 반대편에도 요거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요렇게 내려놓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림으로 얘네를 지워 볼게요. 절반을 지워 봅니다.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래 날리고, 그리고 R 옵션을 이용해서 얘도 제거해 버리고, 어머, 그랬더니 치수 원점의 위치가 얘가 확 바뀌었죠? 요거 요렇게 끌어서 조절해 주고, 자 문제는 이거죠. 6JS9죠. 요거는 요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절반 치수로 바꿔야 돼요. 절반 치수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선택하고 특성창 열어놓고, 저는 앞전에 요거를 기입할 때 요 원점 위치를 첫 번째로 찍었던 겁니다. 자,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지금 불편하니까 특성창을 띄워놓고 첫 번째 치수선 끄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끄고 고르면 절반 치수로 바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정리를 했으면, 중심선 요거도 좀 너무 기니까 얘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살짝 잘라줘요. 그런데 중심선 요거는 반드시 요쪽에 세로 방향으로 나와 있는 중심선에 대해서 약간은 교차해서 나가야 돼요. 깔끔하게 잘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중심선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작은 치수는 우리가 설명을, 그 키움과 관련된 작은 치수들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목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요 목표에 있는 내용들도 참고하면서 기어의 도면들도 마저 가는데요. 일단은 그 다음으로 작은 치수는 요거네요. 그죠? 요 구멍. 물론 기어 쪽도 있지만 일단은 형상을 봤을 때 여기가 그 다음에 작은 치수예요.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는 뭡니까? 이거 절반 치수로 넣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 놨죠. dim 리니어 들어가기 전에 저는 두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끄기 위해서 치수 매개 변수를 사용해 볼게요. 치수 매개 변수 중에서 dim sd2가 두 번째 치수 선을 없애는 거죠. dim sd2 이거 값을 바꾸고 dim se2 요거를 이용해서 치수 보조선의 온오프를 하고 치수선의 온오프를 하고, 두 번째 거예요. 자 그래서 dim sd2 요거에서 현재 이 설정이 죽어 있는데 반대값 1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dim se2 요거를 역시 반대값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dim 리니어 dim L 해가지고 요거 찍어서 여기쯤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절반 치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요거 찍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절반 치수가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dim sd2 요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치수선을 켜고 끄고 하는 치수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제 거는 그 켜놨기 때문에 이거를 끈다는 값이 켜져 있기 때문에 0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선형 치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두 번째 치수 원점이죠? 네? 20은 나중에 치수 문자만 편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어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두 번째 치수선은 켜진 거죠. 요거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dim SE2 요거에 대한 변수를 지금은 방금 전에 켜놨기 때문에 보조선이 안 켜졌는데, 얘를 0 끄기를 하면 이 값이 억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dim 리니어를 이용할 때 첫 번째 원점 찍고 두 번째 원점 찍고 보조선, 두 번째 보조선도 생기죠. 요게 치수 매개 변수 조절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dim sd2 요 값을, 이거 끄는 것이 죽어있던 0이었던 것을 1로 켜놓고 dim s E2 요것도 꺼져 있는데 이것을 반대값 켜주고, 그 상황에서 dim L 해가지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요렇게 하면 절반 치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수 매개 변수를 내가 조절했다면 이거 되돌리려면 D 엔터에서 보니까 어때요? 치수 스타일 보니까 ISO 25 요것이 치수 매개 변수를 조절하는 순간 스타일 제지형으로 넘어가요. 자,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ISO 25를 더블 클릭해 버리면 돼요. 무시함 확인. 요렇게 해놓고 다시 DML을 보여드릴게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둘 다 다시 켜졌죠. 자, 그러면은 요것만 사용하느냐? 아니죠. 여러 줄 문자 일단 들어가서 %C 20H7 기준 구멍으로 끼워 맞춤 허용차를 잡아 놓고 확인 눌러 가지고 얘를 여기쯤에다 이렇게 찍어 놓는 것까지는 봤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치수 매개 변수 조절하는 거 아예 까먹었고 또 찾기도 귀찮고 하는 분들은 특성 창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여기를 두 번째 치수 원점으로 찍어 놨다 라면은 이 치수 보조선 켜기를 오프 끄기로 바꾸면, 요 속성창에서 요거를 바꾸면 요것이 사라지고, 치수선 2를 켜기에서 끄기로 바꿔주면 요 치수선 절반이 사라지고, 이것이 절반 치수로 기입한다고 제 나름대로 부르는 용어죠. 여러분은 특성창으로 많이 하시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특성창으로 요거 온오프 하는 거 해볼게요. 자, 그리고 특성창에다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치수선 2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dim sd2 시스템 변수입니다. 말풍선으로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전에 하윤 씨가 질문한 것처럼 요거 20H7로 이렇게 문자를 편집하면서 끼워 맞춤 번역차도 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치수가 들어갔고 이제 기어에 대한 것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치수를 넣는데 먼저 중요한 것으로 PCD부터 넣어야 되겠어요. PCD부터. 자, 중심선의 끝점 잡고 어머 쌤, 요 목표에 PCD 피치원 지름 이거 들어가 있는데 왜 넣으세요? 이거는 꼭 넣게 규칙으로 돼 있어요. 요 목표에 있는 거 안 넣는 게, 반드시 안 넣는 게 아니고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요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앞에는 피치원 지름이라는 약자로 PCD 입력하시고 %C
파이 40, PCD 40 요렇게 기입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요 목표에 이미 이 값은 있더라도 얘는 이렇게 도면상의 치수로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된다는 것. 자, 요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이끄던 지름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왜 이끄던 지름을 넣지? 얘는 기하공차와 거칠기 때문에 이끄던 지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안 넣으면은 값이 설명이 안 돼요. 기어의 형상을 설명을 마저 못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얘를 44파이 넣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있으실 법한데, 이끄던 지름은 왜 안 넣으세요, 쌤? 그죠? 이끄던 지름하고 요거 안 넣는 이유는 전체 이높이로 요거 요 목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전체 이높이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안 넣습니다. 이끄던 지름은. 되셨나요? 그 다음으로 x 방향으로 요런 치수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연관되는 치수죠. 작은 기어에 연관되는 치수로 요게 x 방향으로 이렇게 모면 너비를 한번 잡아야 되죠. 요거는 이따가 넣을게요. 자, 일단 큰 기어에 필요한 치수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름값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원통 구멍에 20H7 요거 넣었기 때문에 요거도 바로 보이죠. 요거 지름값 바로 넣을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 지름값을 바로 넣을게요. dim 리니어로 파이 31이죠. 요렇게 넣어 놓고 요거하고 연관되는 치수는 요렇게잖아요. 요것도 이따가 x방향 치수 정리할 때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으로 치수를 요 구멍자리 요거는 좀 넣을 수가 있죠. 61파이로 요거 홈이 파지는 거잖아요. 보이죠? 요거를 Y방향으로 그 다음에 넣고, 얘는 끼워 맞춤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그죠? 파지는 거예요. 공차도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저로 만들어지는 형상이다. 거기 때문에 파이 31도 주저로 만들어진, 이거 이미 힌트를 말해버렸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치수를 넣어야 되는 거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한꺼번에 할게요. 요거는 빼먹을 수가 있겠죠. 요 두께에 대한 지수는 빼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는 것이 맞습니다. 얘에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넣고 얘에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넣는 거 아니에요.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dim 리니어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중간점으로 제가 미드 포인트로 여기를 한번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도 미드 포인트로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6이죠. 자, 이게 6이라는 치수인데 요 상황에서 요렇게 놔두면, 요거 놔두면 해칭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해칭선하고 문자하고 문제가 생기죠. 물론 우리가 치수 설정에서 요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 배경으로, 문자 항목을 배경으로 요거 맞춰 놓으면은 요렇게 해칭선이 중단이 돼요. 근데 이게 내부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겠다 싶으실 경우는 요렇게 아예 빼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되셨나요? 자, 둘 다 맞는 거예요. 배경을 써서 안쪽에 들어가서 해칭선이 중단되거나 바깥으로 이렇게 빼거나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이 67파이와 37파이 요거에서 31파이는 요 원통 형상에 대한 지름, 바깥 지름 이야기도 하면서 67파이짜리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언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의 두께도 6으로 설명이 된 셈이고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y 방향으로 내가 넣은 치수들 중에 PCD에 대한 PCD 치수에 대한 거를 마저 해야 되겠네요. 자, 큰 기어의 PCD는 78인데 얘는 PCD 해놓고 퍼센트 C. 자, 그리고 거칠 기어 기어 공차를 넣기 위해 앞전에 한 것처럼 작은 기어에서 한 것처럼 얘를 이쪽으로 파이 82 요것이 역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기 좋게 한다고 치수를 다 이쪽으로 몰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쪽으로 치수를 안 넣고 이쪽으로 얘를 몰았다 칩시다. 국부투상하고 그 교차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쪽에다 치수를 일단 넣었다. 이쪽으로 치수 넣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래요. 관련된 치수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관련된 치수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좋다고 이쪽으로 몰아버리는 거는 이거는 안 돼요. 아시겠죠? 관련된 치수들이 관련된 형상에 관련된 치수들이 다 한쪽으로 몰려 있고 한쪽으로 몰려 있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모면 너비는 어제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요거 12 요거 이미 들어가 있고 x 방향으로 6이라는 치수는 들어가 있고, 자, 작은 기어 쪽으로 와서 x 방향 치수를 또 생각해 봅니다. 작은 기어의 모면 너비도 역시 10이죠. 요거 기왕이면 자리 맞춤을 요렇게 해줄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큰 기어의 화살촉 끝점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죠. 자, 얘를 같은 자리로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주시는 게 읽기가 좋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 사이 값을 넣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온 것까지의 값을 넣는 게 좋을까? A와 B를 가지고 봤을 때 어느 것에다가 치수를 넣는 게 맞을까 고민이에요. A예요. 맞아요. 여기 B 같은 경우는 주조로 형성되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주조로 형성됐을 때는 이렇게 부품이 더 튀어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르는 값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자르는 값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A를 더 타당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딤 리니어 가셔가지고 자, 얘에서부터 얘까지 요렇게 원점을 잘못 찍었군요. 자, 요거 요렇게 6mm 요렇게 하면은 제가 뭐 하려고 요렇게 정리하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치수를 한번 넣고 여기는 짜투리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병렬 치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병렬 치수는 명령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딤 베이스라인 이런 명령어였죠. 자, 그래서 딤 BA
그냥 B까지만 넣어도 이거 딘 베이스 뜨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보조선이 얘로 원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조선으로 저는 여기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기입하는 거로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를 한번 할게요. 선택 S 엔터 하고 요 보조선 위치를 클릭하고 이렇게 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딘 베이스라인으로 치수를 기입한 셈이고 A라는 것보다 얘는 조금 올라가는 게 좋을까? 아, 그러네요. 얘네들을 좀 스트레치로 저는 올릴게요. 요렇게 한번 올리고 요렇게 한번 올리고 그리고 문자 개별 주소 이게 좀 그래도 마음에 안 드네. 한 요 정도로 좀 짧게 위치를 조절할까요? 짧게 위치를 조절하고 으쌰, 요 정도면 되겠다. 그래 놓고 치수를 다시 스트레치 명령으로 요렇게 좀 조절했어요. 자, 그러면 X방향으로 넣는 치수를 하고 나니까 6이라는 치수가 요게 좀 그래서 요쪽 편으로 넘겼어요. 기어의 홈 두께 치수 나타낸 거 6, 왼쪽에 있었던 거를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껴 놨어요. 이게 더 낫겠다. 6 위치 살짝 바꿨어요. 그러면 X방향으로 얘네들이 치수를 얼추 잡아놨습니다. 이게 또 완료는 아닙니다. 거칠기 넣거나 기아공차 넣거나 그럴 때 치수의 위치들을 스트레치 이용해서 좀 조절하고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일단 놔두시고 치수는 한 방에 다 결정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요렇게 얘네를 맞춰 놓고 이제 빠진 치수가 없는지 봅니다. 치수 기입에서 일단 빠진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제 거는 참 이쪽에 못따기 안 들어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못따기 다 넣으셨어요? 요쪽에 1 곱하기 45도 넣는 게 맞아요. 자, 빨리 한번 할게요. 여기를 1 곱하기 45도 못따기, 여기 1 곱하기 45도 1 곱하기 45도 줄 건데 역시 CHA 못따기 명령 써서 D1, D2 다 1로 주고 트림은 노 트림으로 해가지고 갈 것이고 여러 번 쓸 거니까 다중 옵션 쓸 거예요. 자, 갑니다. CHA D 엔터 못따기 오케이. D1, D2 다 1이고 트림 모드는 자르지 않기 돼 있네요. 그리고 여러 번 쓸 거니까 다중 한번 쓰고 요선과 요래, 요선과 요래, 요선하고 요래. 자, 세 군데 잡았죠? 해칭 들어가 있는 여기하고 요래, 요래. 세 군데 잡았죠? 그러면 요거는 끝점 이어가지고 라인을 그냥 그려 놓을게요. 외형선으로. 자, 라인을 끝점 요렇게 해가지고 이었어요. 요거 외형선 돼야 되니까 매치 프로퍼티 한번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외형선으로 바꾼 요 라인을 기준으로 직선 빠져나온 거 조그만 것들이 있죠. 조금씩 요 빠져나온 선들 요거 트림으로 자를게요. 쌤 못따기 이거 넣고 보니까 해칭 이거 약간 있네요. 자, 해칭 요거는 조절하려면은 또 시간 걸리기도 하니까 요렇게 할게요. 해칭 객체 요렇게 선택하죠. 해칭 객체에서 여기 끝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그냥 당겨 버릴게요. 편법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상태잖아요. 해치 객체를 그냥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측 아래에 있는 점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교차점에다 클릭해 줬어요. 그러니까 해치의 경계가 이렇게 인식돼 있던 요 점을 갖다가 요쪽으로 딱 맞춰 버려 가지고 요렇게 틀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요 자리는. 다시 해치를 편집하느니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끼워 맞춤이 적용된 파이 20 H7 여기에다가 거칠기를 뭘 적용을 할까? 이미 저는 이거 이미 쓴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미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20H7은 뭐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축이 기어에 들어가는 구멍을 나타내는 허용차죠. 끼워 맞춤 허용차죠. 키와 함께 조립이 끼워 맞춰지는 자리는 운동은 없죠.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없다. 그러면은 거칠기 무엇입니까? X죠. 네. 그래서 거칠기 X를 적용할게요. 아, 참, 이거 안 갖다 놨네. 어머나, 시상해. 큰일 났다. 잠깐 거칠기를 가져올게요. 어이 이런. 자, 다른 도면에서 저는 거칠기 묶음을 살짝 구워왔어요. 살짝 구워왔고, 자, 요것을 여기 근처에다 요렇게 갖다 놓고 이제 쓸게요. 일단은 저는 20H7에다가 거칠기를 표시할 때 그 12시 방향에 있는 X 이거 잡는 게 좋겠어요. 12시 방향에 있는 X.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놓을 건데, 자, 요 놈을 여기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어머, 이거 갖다 놓고 났더니 또 치수 문자하고 긴 꼬랑지가 교차가 되고 있어요. 살짝 스트레치로 또 옮겨요. 아니면 거칠기볼을 이 안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 놓는 거겠죠? 자, 그러면 거칠기 X 요거 정리됐나요? 네? 프린트에는 그거 여기가 좀 헷갈리게 프린트가 있기는 하네요. 자, 얘는 저는 제 기준으로 요거를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얘를 왜 그 Y로 생각을 했는가 보면은 저는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으쌰, 요거죠. 요거에서 보면은 제가 KS 규격 핸드북을 프린트해 가지고 갖고 온 셈이에요. 여러분도 요거 보고 계실 테고, 여기에 1.6이라고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칠기 수치 1.6으로 들어가 있는 요 수치는 산술 평균 거칠기 값이죠. 산술 평균 거칠기 값 1.6에서 0.8까지가 사실은 거칠기 Y를 지칭하기는 해요. 거칠기 Y를 지칭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일일이 이렇게 외우면 사실 어렵죠. 그리고 좀 전에 또 드린 프린트 중에 요거를 가지고 또 외우면 어렵죠. 요것도 거칠기 Y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외우자고 했냐면 끼워 맞춤이 있고 끼워 맞춤이 여기 있고 키로 또는 볼트로 이렇게 끼워 맞춤이 있는 자리는 운동은 없고, 그럴 때는 거칠기 X로 가자라는 거였죠. 여기서 얘는 뭐 베어링이 끼워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요 구멍 안에 베어링 끼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칠기 X로 보는 게 맞고, 대신에 요 조립도상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논쟁이 좀 될 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도 키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립된 기어 자리, 기어의 구멍 자리에 거칠기 Y를 적용한 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참고로 보여드리면서 제 기준대로 요거 정리를 하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설명도 가능하긴 해요. 자, 요거를 데이텀으로 사용하면서 거칠기 Y로 정밀하게 기준을 공들여서 연삭으로 반들반들하게 공들여서 연삭 가공을 해놓고 요걸 조립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얘를 거칠기 Y로 보자. 이게 사실 여기서 핸드북에서 하는 이야기인 셈이에요. 근데 요거를 또 일일이 이렇게 외우려면은 엊그저께 풀리했나요? 풀리할 때도 그 구멍에다가는 키가 있고 키로 이제 조립이 되고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없는 자리 X였는데, 풀리 쪽은 구멍은 왜 X 해놓고 얘는 기어만 특별하게 또 Y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기가 혼동되죠. 그죠? 자, 요거 풀리할 때 요 구멍에다가 우리 거칠기 X 봤잖아요. 요거는 X로 보고 요거는 X로 적용하고, 이 그 기어가 들어가는 기어에 축이 들어가는 요 구멍에는 또 거칠기 Y를 줘버리면, 이건 왜 기준이 이렇게 다르냐, 이거 통일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는 차원에서 아예 끼워 맞춤 있고 운동 없는 자리 거칠기 X 노멀한 기준으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네. 요거 핸드북에서 프린트된 이거는 양쪽으로 뒤집어서 꽂을 수도 있는 기어예요. 뒤집어서도 꽂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축이 들어오거나 이쪽으로도 축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거는 어때요? 한 방향으로만 축을 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축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못따기를 양쪽으로 하는 거는 문제 소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지금 본 김에 마저 이 거칠기 핸드북 프린트물 가지고 거칠기를 마저 이야기할 텐데요. 야, 이것도 또 여러분 입장에선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북에 보면은 얘는 PCD 쪽에 거칠기가 3.2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끄던 쪽에도 거칠기가 3.2로 돼 있죠. 자, 6.3에서부터 3.2까지는 산술평균 거칠기 X에 해당해요. 이건 또 뭐야? 6.3에서부터 3.2까지는 거칠기 X에 해당하는데, 나중에 한번 표를 찾아보시면 또 이게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X로 봐야 되는데 이건 또 왜 여기에는 이거 Y로 표시가 돼 있지? 여기서 또 여러분이 멘붕 오신단 말이죠. 핸드북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기실무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거에는 이게 거칠기 Y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요거 기준으로 거칠기 Y 기준으로 저는 이거를 통일하자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있는데 예전에는 그 거칠기 부호를 사용할 때 최대 높이 거칠기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사실 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랬을 때 최대 높이 거칠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가 또 거칠기 Y 값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또 있었었고, 그리고 좀 전에 민석 씨하고 민철 씨하고 둘이 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기어의 이빨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빨하고 아래에 있는 기어의 이빨이 쿵쿵 부딪히면서 피치점에서 부딪히면서 작동을 하죠. 그랬을 때 면이 거치는 면에는 응력,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물체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이 발생하는 것을 응력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쿵쿵 이빨과 이빨이 부딪힐 때 요런 데에서 크랙, 파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거칠기를 따듬어 줘 버리면은 반들반들하게 돼 버리면 응력이 집중되면서 표면이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문제들이 해소가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기어는 맞물리는 기어는 두 개의 기어가 서로 쿵쿵 부딪히면서 작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바깥에서 쿵쿵 부딪히는 힘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내부에 응력이 생기니까 거칠기 Y로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두 번째 설명이에요. 오케이. 자, 요것은 PDF 파일 KS 기계제도 규격에도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짜증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어의 PCD하고 피치원 지름 쪽하고 이끄던 쪽에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거칠기 Y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으로 두 번째 설명으로 요것을 가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칠기 Y를 적용할 텐데 12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Y를 카피에다가 PCD에다가 한번 찍고 NEA 찍어 가지고 이끄던 쪽에도 한번 찍고, 작은 기어에 찍어 놓은 거죠. 작은 기어에 찍어 놨어요. 하는 김에 큰 기어 쪽에도 PCD 쪽에 찍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끄던 쪽에도 또 찍어 두고. 되셨나요? PCD에 한번 거칠기 Y 찍고, 이끄던 쪽에 거칠기 한번 찍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문제가 하나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차가 어디 생기죠. 그죠? 이끄던 쪽에 그 치수 보조선하고 피치원 쪽에 있는 거칠기 부호하고 교차가 생겨요. 딤 브레이크 한번 쓸게요. 딤 브레이크 기억나시죠? 딤, BR 요렇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이럴 때는 뭐가 잘려지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이끄돈에 있는 치수 보조선이 잘리는 거로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얘를 먼저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칠기 부호를 선택하는 겁니다. 딤, BR 해가지고 잘려질 것으로 이끄돈 선택하고, 자르는 것으로 거칠기 부호 선택하면 되셨나요? 자, 한 번 더 반복해서 작은 기어 쪽에도 이끄던 지름을
요 치수를 잘려질 치수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객체를 거칠기 부호로 선택하고. 되셨나요? 딘 브레이크였습니다. 딘 브레이크로 이렇게 거칠기를 작업을 해놓고 또 보니까 여러분 프린트 보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게 또 있죠. 자, 이거는 실기실무 이론서에서 제가 발췌한 프린트고, 첫 번째로 제가 논하드린 거는 핸드북에서 발췌한 프린트예요. 아니 얘는 또 왜 이런데 요거 3.2로 돼 있죠. 거칠기 산술평균 현재로 이야기하면 이거 거칠기 X죠. 그죠? 아래쪽에 가보면 이거는 똑같겠다. 이거는 똑같아요. 자, 이 이빨의 이 기어의 측면, 기어 이빨의 측면 양쪽 다 거칠기 X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주물로 뜨더라도 탄소 주강으로 얘를 주물로 뜨더라도 이 기어의 측면은 한번 거칠기 X로 절삭 가공을 하고 다듬질을 좀 해주는구나, 중다듬질 정도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또 거칠기 X를 적용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거칠기 X 한번 적용하고, 흰색으로 바꿀게요. 여기에다가 거칠기 X 한번 적용하고, 여기에다가 거칠기 X 한번 적용하고, 자리가 좀 정신없네. 또 여기에다가 거칠기 X 적용하고, 여기에다가 거칠기 X 적용하고, 다 기어의 이빨 측면에다가 거칠기 X 적용하는 자리들 표시해 드린 거죠. 자, 요렇게 네 군데에다가 거칠기 부호를 잡아 볼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기왕 카피하는 김에 3시하고 9시 거를 동시에 카피해 가지고 여기쯤에다 하나 갖다 놓고, 또 요것도 여기쯤에도 하나 갖다 놓고, 자, 요래 놓고 요거를 무브 명령 이용해서 여기서 얘까지 퍼펜큘라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얘도 역시 무브 하는데 기준 요거 잡아서 퍼펜큘라 이렇게 잡아 놓고, 이렇게 했더니 또 이거 죽겠네. A라는 부호 지시 기호가 요게 또 교차가 돼서, 아이고 주인님 나 어떡해요 이러면은 큰일 나는데요 하고 기다리고 있죠. 저만 이렇게 느끼나 봐요. 자, 지시 기호, 큰 기호를 지시하고 있는 A, 요 알파벳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합시다. 문자만 클릭해 보세요. 큐리더로 입력했기 때문에 문자만 클릭해서 문자의 왼쪽 아래에 포인트 요거를 클릭해서 이동을 시키면 지시선도 딸려와요. 지시선 딸려오나요? 그죠? 이렇게 딸려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미봉책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더 낫겠구나. 잠시 이렇게 맞춰 놨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어의 치형에다가 거칠기 넣었겠다. 여기에다가 구멍 자리에다가 또 거칠기 넣었겠다. 그러면 뭐를 아직 안 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거칠기 X 한번 넣어야 되겠죠? 또 이쪽에다가 거칠기 X 한번 또 넣어야 되겠죠? 자, 6JS9 뒤에다가 콤마 찍고 기억으로 특수문자 해가지고 공백기호 쓰고 이렇게 거칠기 X를 여기 갖다 놓을 자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얘를 좀 편집합시다. 더블 클릭.
커서를 엔드 글씨 눌러서 뒤로 보내고 콤마 찍고 한영 전환해서 기역 글씨 입력하고 한자 글씨 눌러서 특수문자 띄워주면 첫 번째 것이 공백이죠. 확인.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너무 작게 늘렸다. 스페이스 한번 하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에이? 열 폭이 작아서 그러나? 이 넘어가 버리네. 에이. 자, 여간 다시 잡을게요. 한 칸 띄고 기역 한자 눌러서 공백 확인. 좀에 더 길어졌죠? 한영전환 또 안 했다. 이렇게 좀 길어졌나요? 저는 한영전환 하느라 다시 들어왔고요. 자, 이러면은 요 목표가 너무 가까워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요 목표 요 선을 저는 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 약간만 이쪽으로 뺄게요. 자, 그러면 요거 좀 길어졌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거칠기 X를 갖다 놓자 라는 거예요. Y를 카피해서 그냥 편집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놨고요. 이 X를 묶음에서 가져오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얘를 갖다 놓고 로테이트 할게요. 저는. 아이고, 기준이 잘못 맞춰졌네. 자, 요 끝점을 잡고 여기 중간점에다 딱 찍어 놓고 요거를 로테이트 180도만 마저 해주면 되네요. 자, 그러면 키움 자리에다가 거칠기 표시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자, 거칠기가 또 안 들어간 것이 있을 법한데 어디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양쪽 끝. 오케이. 여기에는 이미 기어의 측면 이것 때문에 X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됐고, 하윤 씨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도 과제 도면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끼워 맞춤 어떻게 봐야 될까? 요거를 끼워 맞춤으로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끼워 맞춤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폐가 있어요. 스페이서 이것 때문에 과제 도면에서 요렇게 그려진 요거를 스페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스페이서는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락지 형상으로 이거 깎아서 만들어서 끼워 놓는 건데, 요거하고 여기 축의 플랜지가 가공 시에 오차도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기어가 정확하게 이 베어링하고 완전히 밀착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밀착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요거에서 공차가 오차가 발생하죠. 스페이서 가공해서 만드는 거에서 오차가 한번 발생하죠. 축에서도 플랜지 영상에서도 가공 시에 오차가 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림처럼 기어와 베어링이 완전히 밀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어는 이게 리테이너 없고 실드도 안 붙어 있는 그런 베어링하고 조립이 된다고 치면 내륜에만 살짝 접하고 말아요. 사실 베어링을 이렇게 쓴다면은 베어링이 많이 망가지기는 해요. 사실 이게 베어링을 어디 고정하는 어떤 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줘야 되는데, 이게 좀 바로 기어하고 접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놔서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여하간 그런다고 했을 때 기어하고 접하는 거는 내륜이 살짝 닿을락 말락 하는 거예요.
달락 말락 하는 거예요. 요것도 요런 것 때문에 이쪽에 못따기를 또 안 준 겁니다. 위치를 잡을 때 여기에 못따기를 줘버렸으면 이게 안 좋아요. 베어링하고 접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오차가 생긴다고 치면 여기에 틈새가 이만큼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여하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얘가 그림상으로는 접하는 거로 설계를 했지만 실제 만들어질 때는 얘가 달락말락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얘를 W로 주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를 X로 우리는 퉁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거칠기 X를 적용을 하고 씁니다. 이거는 끼워 맞춤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위는 뭡니까? 이런 자리, 제가 흰색으로 표시하는 요 필렛을 포함해서 요런 것들은 다 제거 가공 안 함. 주강을 틀에다 붓고 탄소 성분이 좀 있는 거예요. 주강을 틀에다가 붓고 굳혀가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 호브 절삭이라는 거로, 호브라는 머신이 있었죠. 호브라는 머신의 날개로 이빨을 싹싹 깎아내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어를 만든다고 봤을 때 제가 흰색으로 표시한 여기는 제거 가공 안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서 사용된 거는 뭐를 마저 표시해야 돼요? X 사용했고 Y 사용했고, 이게 대표 거칠기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표 거칠기를 한번 가져오자면, 자, 요것도 다른 도면에서 구워온 건데, 자, 요거를 요렇게 부품도 위에다가 바로 위에 좌측 상단에 이렇게 꼭 정렬을 하는 게 규칙이에요. 부품도의 좌측 상단에다가 대표 거칠기 정리하는 게 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우리는 얘를 표시할 때 개별 주소로 일단 해가지고 품번 표시해야 되겠죠. 품번 표시할 때 반지름은 5였죠. 자, 그리고 문자는 새로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 그냥 카피해서 쓸게요. 개별 주소에서 사용했던 요 문자를 하나 카피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기어는 3번이었나요? 네, 고마워요. 3번 이렇게 잡아놓고, W는 우리가 부품도에 거칠기 사용 안 했죠?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X와 Y만 사용한 거기 때문에 M 텍스트 들어가서 이렇게 박스를 대충 잡고, 자, 문자 높이만 5로 바꾸면 되겠네요. 5로 바꾸고 괄호 열고 하나 둘 셋 콤마 하나 둘 셋 괄호 닫고 요래 놓고 요거를 괄호보를 적당하니 맞추면 되겠네요. 예전에 만들었던 거라 가지고 요거는 15mm 간격으로 요거 띄워서 만들었나 봐요. 자, 요런 식으로 대표 거칠기까지 정리를 해주고, 너무 내렸다. 기아공차도 넣어야 되는데, 자, 요렇게 대표 거칠기와 기아공차 정리 전까지 대표 거칠기와 치수 거칠기들을 기입하는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얼추 다 들어갔나요? 자, 이번에는 기아공차를 마무리해 볼 건데, 우리가 보고 계시는 프린트 중에 요거 프린트 되어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요거 받으셨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조립을 위한 구멍을 데이텀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얘를 조립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요거는 풀리할 때도 비슷하게 갔죠. 풀리도 구멍을 조립의 기준으로 보고서 데이텀으로 잡고서 그 40항 케이스 기계제도 규격 40항에 있는 풀리에 대한 흔들림 오형차들을 많이 적용을 했는데, 우리 과제 도면에서도 보면은 이 풀리 도면 할 때도 여기를 데이텀으로 잡았단 말이죠. 풀리의 구멍을 데이텀으로 잡았고, 자 이번에 기어 같은 경우도 조립이 되는 구멍, 요거를 축과 조립이 되는 구멍을 데이텀 조립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흔들림 오형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흔들림 오형차를 보고 있는데, 요렇게 이끄던 지름에다가 흔들림 오형차를 적용하고 있죠. 네, 흔들림 오형차는 어떤 개념입니까? 원통도 공차와 진원도 공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복합 공차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원통도 공차에는 어떤 게 숨어 있어요? 진직도 하고 진원도 하고 그런 것도 숨어 있는 게, 합쳐져 있는 게 원통도 공차였죠. 그죠? 이게 왜 그런 거가 맞춰져야 되겠어요? 기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빨을 깎으면서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원통 형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진원도 유지하면서 만들어야지 기어의 이빨과 이빨이 서로 맞부딪힐 때 요것이 정확한 위치로 서로 이빨과 이빨이 마주치기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어의 경우에는 이 바깥에다가 이끄던 요거에다가 이렇게 흔들림 오형차를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 기아공차에서 흔들림 호용차는 적용하는 기준값은 뭐였습니까? 지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였죠? 네, 지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였기 때문에 IT공차표를 먼저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항목은 끼워 맞춤, 거칠기 구분하는 것이고 등급 구분하는 거고, 끼워 맞춤 공차 밑에 IT 공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했을 때 지금 이끄돈을 나타내는 지름은 82파이 요것인데, 요것에다가 우리가 흔들림 오형차를 적용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82파이. 자, 82파이를 IT 공차에서 적용하려고 찾아보니까 80초가 120 이하, 여기에 82가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은 IT 5급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15 마이크로메타, 15 마이크로메타라고 해서 얘를 미리로 환산하면은 0.015가 되네요. 흔들림 공차이면서 얘는 데이텀에 대해서 이렇게 기아공차 기입틀의 내용이 정리가 되겠군요. 김지수 씨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을 여기 82파이 이끄던 지름을 나타내는 요거에다가 앞 시간에 거칠기도 Y 적용한 자리였는데요.
여기에다가 기하공차를 잡도록 할게요. 그러고 작은 기어는 또 기하공차를 적용할 때 작은 기어에서는 어느 거를 기하공차를 역시 적용해야 되겠나요? 몇 파이예요? 네, 맞아요. 44파이 요것을 기하공차를 흔들림, 기하공차를 적용할 기준으로 보고 얘는 30초가 50이야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IT 5급이었을 때 11 마이크로메타 0.011 요것이 적용돼야 되겠네요. 자, 기하공차를 기입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데이텀부터 잡아야 되죠. 자, 복습해 봅니다. 데이텀을 그릴 때는 Y 방향으로 그려요? X 방향으로 그려요? X 방향으로 그리죠. 그죠? 요 방향으로 데이텀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데이텀 Q리더로 먼저 한번 잡아보죠. QL 설정 들어가야 되죠. 설정 들어가서 주석은 뭐로 바꾸셔야 됩니까? 공차. 네.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 데이텀은 화살촉 뭐로 바꿔야 돼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바꾸고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은 좀 넉넉하니 요번에는 좀 길게 잡아야 되겠다 생각 드네요. 이렇게 길게 좀 잡아놓고 세 번째 점 안 잡아도 돼요. 엔터 바로 눌러서 데이텀 A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요거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익스플로드로 뽀개야 되죠. X 엔터 하고서 요거를 뽀개나요. 그리고 로테이트 갑니다. 자, 요래 놓고 에이 내 거는 너무 이렇게 갔다. 에이 좀 옮겨 놓고 할게요. 너무 길게 갔네. 요 정도로 좀 줄여 놓고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다시. 아이고. 자, 요래 놓고 저는 이거 불편하니까 이 틀을 움직이는 걸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텀을 하나 잡았는데 얘를 어디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몇 파이짜리에다가? 그렇죠. 조립하는 자리 20파이 H7 여기에다 갖다 놓는다 했죠? 자, 그러면 데이텀은 잡아놨고 이제 기하공차를 기입하기 위해서 어디 갔노? 큰 기어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하공차 한번 잡아볼까요? 그리고 작은 기어는 요렇게 기하공차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뭐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작은 기어는 이렇게 잡아도 되겠다. 작은 기어는 기하공차 이렇게 잡아도 되겠다. 왜냐, 제 거는 여기에 구프투상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큰 기어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QL 설정 바꿔야 됩니다. 그죠? 뭐 때문에? 화살촉 때문에. 닫고 채움으로 바꿔줘요. 자, 이 끝원을 나타내는 여기다 화살촉 한번 찍고 요렇게 한번 꺾어서 공차 기호는 화살촉 하나 잡고 0.015 그런 다음에 데이텀은 A 됐나요? 쌤 나는 이거 이렇게 됐어요 어떡해요 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스트레치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 스트레치를 쓰기 전에 그 대표 거칠기하고 얘네들이 좀 겹쳐 있다면 얘네들을 살짝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스트레치를 쓸 때 S 엔터 하고
부분 걸치는 거를 어떻게 잡는지 잘 보세요. 요렇게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준점 잡아서 이렇게 당겨줘도 됩니다. 스트레치로 무브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큰 기어의 기아공차는 이렇게 잡아줬고요. 작은 기어의 기아공차 큐리더 역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꺾어가지고 흔들림 공차 주고 0.011 가고 데이텀 A 가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할게요. 뭐야 또. 자, 이럴 때는 기아공차를 카피해서 쓰는 것도 편법이에요. 자, 요 기아공차를 카피할게요. 카피해서 요 끝점 잡을게요. 그리고 작은 기어의 44파이 요거의 화살촉 끝점에다 딱 클릭해요. 데이텀 같아요. 기아공차 종류 기호 같아요. 공차값만 바뀌면 되죠. 쌤 편집하는 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ed 명령이 먹습니다. 문자 편집 명령이 먹어요. ed 엔터하고 요거 기아공차 기입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편집되죠? 여기서 공차값만 0.011로 바꿔줍니다. 얼마나 편해요? 자, 요거 요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아공차 기입한 거를 응용할 때는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내가 카피해서 놨어요. 이번에 놔야 될 거는 공차 기입틀을 왼쪽 위에 있는 포인트 요거 눌러주면 이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요런 거도 되나요? 큐리도 설정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기아공차 넣어야 되는데 빼먹은 거 있어요. 근데 큐리도로 이미 다른 거를 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기아공차 넣었던 거 카피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옮기면서 또는 이 포인트 길이도 지시선의 길이도 길고 짧게 어떻게 스트레치 명령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배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기아공차 넣고 난 다음에 이거 기아공차를 한 종류 더 넣어야 되는데 랄 때도 ed 엔터 해가지고 요거 잘 보세요. ed 엔터 들어갔어요? 다른 공차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0.009 뭐 이렇게 보고 데이텀은 뭐 다른 거 쓸 공산이 크니까 요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ed 엔터 하면은 한 줄이었던 거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없애려면은 그냥 블랭크로 만들어 주면 돼요. 얘네들은 없음.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기아공차를 큐리더로 기입할 때는 요거 편집이 좀 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기아공차를 요렇게 넣어 놓은 거에다가 다른 공차를 붙이고 싶어. 이건 여담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거는 여담이에요. 요거 완성됐으니까 여담하는 중입니다. TOL 톨러런스 명령을 써도 돼요. TOL 기아공차 기입틀만 바로 뜨죠. 이렇게 갈까? 데이텀 B 이렇게 가고 이 톨러런스 명령을 이용해서 기아공차 기입틀만 바로 기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렇게 얘를 하나 기입해 놓고 요거 끝점 잡아서 요런 데다 딱 붙여 놔도 돼요. 요런 식으로 기아공차를 추가하는 방식도 있고요. 편집하는 방식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얘에서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거는 아닙니다. 자, 저는 대표 거치기를 살짝 간격 띄우고 있죠. 여기에다가 뭔가 주소를 쓰려고 해요.
주소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쌤 부품도에다 주소를 쓴다고요? 그래도 돼요. 부품 번호 밑에다가 바로 주소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작도하고 있는 기어는 어떻습니까? 이 이빨 부분들이 맞물리는 기어의 이빨들과 부딪히면서 작동하는 부위죠. 이 이빨이 무르면 얼마 못 쓰겠죠. 동의하시나요? 이빨이 쇠가 무르면은 오래 못 써요. 경도를 높여야 됩니다. 경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열처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당구장 표시 하나 넣을 거고요. 일반 주소 레이어에서 당구장 표시 하나 넣을 거고, 기어 치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이빨부라는 이야기죠. 한자로 치가 이빨을 의미하는 글자라서 기어 치부 열처리. 자, 그럼 열처리 값은 어떻게 참고하나요? 전체 열처리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축에 전체 열처리 적용할 거 아니에요. 축의 전체 열처리 주소 적용에 거기에 보면은 전체 열처리 HRC 50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HRC는 하드네스 로크웰, 즉 로크웰 경도를 의미하는 게 HRC고요. 그 전체 열처리 값으로 50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우리 참조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소 작성의 예 46항이었나? 46항. 어머, 별거 다 외워요. 자, 46항 주소의 예, 여기를 보면은 전체 열처리 HRC 50 플러스 마이너스 2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참고해도 돼요. 경도값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면 뭐 적합하기 때문에, 기어 치부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축에다가 넣어야 되는 주석을 차용해서 사용해도 괜찮겠어요. PDF 파일 46항에 요거 있죠? 자, 그럼 요거 기입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도면층을 일반 주소로 바꿔놓고요. 이것도 귀찮은데 기왕에 스포기어 요목표 작성하면서 일반 주소 한번 썼죠? 문자들이 이거 일반 주소로 쓴 거잖아요. 문자 높이 3.59, 그죠? 요거 그냥 카피해서 꺼낼게요. 카피해서 꺼내고 여기쯤에 갖다 놓고, 요거를 ED 엔터에서 선택하거나 더블 클릭해 가지고 편집하면 되죠. 자, 먼저 컨트롤 A 해놓고 다 블록으로 잡고 한영 전환해서 미음 글씨에 특수 기호들 들어가 있죠. 당구장 표시 한자 글씨 눌러가지고 한글 미음 글씨에 눌러놓고 한자 글씨 누르면 이렇게 특수 기호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 표시할 때도 요거 썼죠, 그죠? 자, 요래 놓고 6번째 있는 당구장 표시 이거 잡고 기어 치부 한 칸 띄고 열처리 그리고 한 칸 띄고 H, 뭐 글씨 크기가 달라지는 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 소문자로 살짝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해놓으면 글씨 크기가 좀 비슷해져요. 소문자로 해놓으면 요 정도로 그냥 가시고 괜히 글씨 크기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R만 소문자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 C 이렇게 넣고 5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어떻게 넣어요? 퍼센트 P였죠. 그 다음에 2. 쌤, 두 줄 됐는데요. 열폭을 조절하면 되죠. 열폭을 늘려주면 돼요. 자, 요거 여기다 넣는 이유는 뭡니까?
주소 작성을 할 때 전체 부품도들에 관련된 2D 답안 작성을 할 때 전체 부품도에 대한 2D 답안을 작성할 때 주소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만 기어치부에 대한 열처리 주석을 빼먹을 수 있단 말이죠. 빼먹을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미리 작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품번 밑에다가 이렇게 주소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주소 작성의 예 보시면 일반 공차 가공부하고 주조부가 있는데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데 기어는 주조에 대한 일반 공차를 적용하시면 틀려요. 어머, 이거는 하나 또 외워야 됩니다. 0428-M이라는 거를 하나 외워야 되는데 얘는 무엇이냐면은요, 우리 카페에다가도 요거 주소 작성의 예 요거 한번 올려놓기도 했지만 스크린샷이라 그렇죠. 카페에서 주소 작성의 예 주소 작성 뭐 그렇게 검색해 볼까요? 주소 표제란과 주소 작성하기 요거에서 주소 작성의 예시 요거 한번 또 다시 열어볼게요. 요거에서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일반 공차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주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SC 계열 여러분 받으신 과제도면 한번 보세요. 기어의 재질명이 뭐로 돼 있으세요? SC480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전에 거칠기 이야기하면서 주강이라는 표현을 써버렸는데 아차 싶었어요. 이거 나중에 퀴즈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주강이라고 해서 얘는 그 뭡니까 녹인 강을 부어서 주조한 주강품이라고 요거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강부에 대한 일반 공차 요 주석이 주조부에 대한 것으로 요거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에다가 써야 돼요. 기어에 대한 부품도만 해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어만 그릴 때니까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KSB 0418-B급 B급이 보통급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KS 규격을 검색해 보면 이게 폐지된 규격이긴 해요. 폐지된 거기는 한데 시험 볼 때는 이거로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주강이라고 해서 얘는 그 하중을 많이 받고 그러는 것들 기어나 축, 지그 부품들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덧대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기어, 스프라킷 요런 애들을 주강, 탄소 주강품, SC480 이런 애들로 통일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축은 전체 열처리하는 축은 질량 효과 때문에 표면만 열처리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 심도까지 열처리가 잘 되는 것은 SCM 크롬 몰리브덴 강이다. 축 형상은 무조건 SCM 435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때려서 외우자. 기어하고 스프라켓은 무조건 SC480으로 외우자 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구별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외의 거는 대동소이하니까요. 자, 그 재질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 공차 주강부는 KSB 0418-B급 요것이 기어 부품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일반 공차로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